큰손들의 큰돈은 어디로 모이고 있을까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100%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MTN 라이브를 검색하시면요. 저희 방송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이 궁금한 종목의 이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수급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이상준 소장이 세워주실 겁니다.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주 수급 현황이 어떻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외국인이 오늘 팔고 있는 게 좀 아쉽죠? 네. 열을 채웠으면 좋았을 그래도 텐데. 기관이 또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 코스피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반가운 종목을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그제 동시에 샀습니다. 네. 셀트리온입니다. 아. 저는 셀트리온 올라오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좀 시세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네네. 아무래도 대장은 셀트리온이니까요. 이 1공장 가동 재개했다는 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하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도 셀트리온은 수급이 좋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수급 좋은 종목을 한번 제시를 해드릴 텐데 사흘째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LG그룹주 사는 것도 조금 보이는데 외국인은 LG화학과 LG전자를 샀고 국내 기관은 LG디스플레이를 샀는데 LG그룹주도 요새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코스닥을 산 종목들 보면은 기관의 시세 지배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코스닥 오늘까지 지금 국내 기관이 닷새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는 종목들도 그렇게 좀 힘을 못 받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1등 종목이 인선 ENT인데요. 네. 폐기물 처리 관련주인데 그렇죠. 정말 네. 대단합니다. 요즘에 사상 최고가 가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 네네. 오늘도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약보합까지 좀 밀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현재 외국인 수급은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셀트리온이 올라오니까 코스닥의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의 입질이 들어가고 있다. 어제 그제는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수급의 중심은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9일 동안 많이 사고 이랬는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사고 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얼마나 사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을 사느냐. 어떤 업종? 네. 일단 업종별로 한번 봤는데 1월, 2월, 3월, 4월 계속 넉 달 연속 산 업종이 5개 업종이에요. 화학, 철강, 건설, 운수창고, 증권인데요. 제가 빨간 바탕으로 화학, 철강, 증권만 표시를 했죠. 네네. 뭐냐면은 연초에 샀다가 매수 강도가 약해진 쪽이 아니라 최근에 매수 강도가 강해진 업종들이에요. 이런 업종들 살펴보면 화학, 철강, 금속, 증권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 운수창고는 빼셨던 최근 들어서 좀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있죠, 점점. 그래서 네.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화학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 사느냐? 석유화학주와 그리고 화장품주를 좀 집중적으로 삽니다. 네. 석유화학주는 최근에 브렌트유가 5달 만에 $70 그렇죠. 올라갔죠. 네.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주도 중국 관광객 지금 2월 입국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어요. 네. 그래서 요새 면세점주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 영향인데 이 중에서 수급이 가장 최근에 단단한 종목이 어느 종목이냐 한 종목만 꼽으면 LG화학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때문이겠죠? 배터리도 있고 또 그 파라자일렌이라고 네. 이쪽도 괜찮고 뭐 양수 염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주는 특별히 종목은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사는 게 포스코하고 고려아연 두 종목 집중적으로 사기 때문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아연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철강석 가격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철강주 말씀드리면서 철강주 외국인 수급이 좋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런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증권주.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3월 달에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났고 네네. 신용융자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ELS 발행이 증권사 ELS 발행이 1분기에 작년 4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증권주가 올라간 것 플러스에다가 ELS 재가입에 따라서 그 수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리고 거예요. 거래 대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해외 주식 매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국내 주식 거래 대금만 볼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증권주들도 상당히 수급이 좋은데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올해 들어서 메리츠증권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현재 그 최근에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은 두 종목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입니까?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고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수급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수급만 딱 놓고 보면 한 종목 꼽으면은 삼성증권 수급이 최근에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메리츠도 요즘에 좀 언급이 많이 되는 기업이죠. 메리츠는 외국인 사는데 기관 매수는 조금 약한 편이고 같이 사는 종목은 아무래도 눈에 들어온 종목은 삼성증권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의 이름을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쭉 일단 그 접수된 것들만 먼저 볼게요. 네. 현대 그린푸드 있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있었고 한국전자금융 있었고요. 두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온미디어, 민엔지 이 정도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네. 오늘 뭐 수급이 괜찮네요. 오늘 뭐 그 현대 그린푸드 같은 종목이 딱히 올라갈 만한 그 이슈는 아닌데, 자 지금 수급 흐름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계속 기울기가 유지가 되죠. 이거 장중에 꾸준히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외국인도 꾸준히 사고 있고 기관도 꾸준히 사고 있고 거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오늘 수급 흐름은 양호한 종목이고요. 또 어떤 네,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다음으로 들어왔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요새 수급이 조금 들어온 듯 했다가 주춤거렸는데 오늘은 조금 엇갈리네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은 지금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관이 소폭 매수해서 지금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네네. 주가도 좀 보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녹색선이 이제 한 건 주문이 1억 이상 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인데요. 네네. 세력은 좀 털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은 오늘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괜찮을까요? 지금 오늘 음봉 나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음봉이에요. 오늘 음봉 나올지가 음봉 마감되는지 안봉 마감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네네. 같습니다. 뒷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음봉이 3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다래도 이 고점을 넘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음봉 나온다 그러면은 반등 시 좀 물량을 좀 줄여놓고 한번 다시 보는 전략이 어떨까,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자금융이 있는데요. 이 한국전자금융이 그 저희 박민영 앵커가 또 매주 수요일마다 11시 코너, 10시 코너죠. 10시 코너에서 종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늘 한국전자금융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지금 예. 수급은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전자금융이 최근에 좀 올랐었죠. 네. 근데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자, 기관 외국인은 좀 그 소폭 사고 있는데 녹색선으로 표시된 세력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은 이익 실현 물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려면은 거래 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거래 강도가 0.7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쫓아가면서 팔 이유는 없고 조금 더 좀 수급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좀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앵커는 잘한 걸까요? 박민영 앵커는 항상 잘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박민영 앵커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다른 시청자분께서 시청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겹쳐서요. 자, 이어서 가온미디어와 민엔지 있습니다. 가온미디어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가온미디어는 시청자분께서 가온미디어는, 좀 더 예. 갈까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그것도 오늘 수급 흐름만 놓고 보면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관사고 외국인 좀 파는 패턴인데 외국인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를 보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강한 편이고, 요런 종목은 일단은 뭐 수급도 중요한데 네. 장대 양봉 나왔었잖아요. 어제 장대 양봉 나면은 이 중간선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네. 아직은 지금 중간선 정도까지 밀리진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수급이 좋은 상황은 아닌데 좀 엇갈렸다. 기관 사고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기관이 조금 더 세게 기관이 세게 팔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이 사는 것보다 외국인이 조금 더 세게 팔고 있다. 좀 이 정도로 좀 정리. 그래도 좀 더 지켜보는 게 낫겠다. 그렇죠. 지금 판단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엔지는 보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이 넘으니까 분명 이 종목도 네, 잡힐 것 되죠. 같아요. 네, 민엔지. 네. 민엔지는 역시 외국인 팔고 기관 사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파는 것보다 기관이 훨씬 더 세게 사고 있죠. 오늘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이런 종목은 최근에 수급을 주도했던 게 국내 기관인데 기관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거래도 오늘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봉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이 정도에서 기관 수급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은 서둘러 팔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자, 다른 종목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시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짚어드리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네, 알겠습니다. 아름민용님께서 지금 방금 채팅창에 두산 이렇게 써주셔서 한번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보고요. 그리고 햇살님께서도 SK네트워크스를 또 신청을 해주셔서 오늘은 딱 이 두 종목만 더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두산은 저 표를 보시면은
빨간 선이 빨간 글자가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기계적으로 잡아내는 의미 있는 금액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고 있을 때 이런 표시를 잡아내는데 네. 쌍끌이 매수가 잡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현재 수급 흐름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그 양호한 그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래 강도도 거의 평소 거래 한 3배 정도가 실리고 있고 국면 전환 일단 시도를 하고 있네요. 뭔가 조금 이 바닥 탈출 신호를 하고 있는데 뭐 높게 잡으셨다면 할 수 없는 가격이고 네네. 저점에 잡으셨다 그래도 지금은 수급 흐름 보면은 일단 들고 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K 네트워크스까지 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딱 요 분까지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SK 네트워크스는 오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 파란 글씨가 잡히고 있죠. 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팔고 있는 신호입니다. 의미 있게 팔고 있다는 그렇죠. 의미 있는 금액을. 그래서 오늘 수급 흐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시간이 흘러가도 계속 우하향으로 좀 팔고 있네요. 이런 흐름이라면은 오늘 수급 흐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이 종목은 일단은 그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좀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거래도 일단 실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추세 복원에 좀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가온미디어랑 민엔지를 신청해 주셨던 시청자분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의 수급 평가를 딱 한마디로 내려주시면요. 중요해진 외국인의 변심 여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이 뭐니 해도 된다 그랬던 게 외국인이 코스피를 꾸준히 사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오늘 특히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데도 사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맞아요. 말이었는데 환차 지금, 손을 감수하고도 산 거죠. 무역 전쟁이 또 그 이후로까지 확산될 그 가능성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오늘 내일이 지금 만기잖아요. 네. 만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변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오늘 규모도 그렇게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지 않고 다시 매수를 한다면 시장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에 좀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베팅을 해주셨어요. 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국인이 변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전략을 세울까요? 자, 오늘 보면은 사자성어로 각자 도생 전략은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목별 장세인데요. 특히 오늘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셀트리온 매수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주는 종목별로 수급이 다 엇갈려요. 또 오늘 재미있는 현상이 기아차는 쌍끌이 매수가 잡히고 있는데 네. 현대차는 외국인이 팔고 있어요.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자동차 내에서도 이거 엇갈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업종별로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거는 한 걸음은 좀 벗어났어요. 네. 그리고 안도감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어닝 시즌은 좀 비우호적인 변수죠. 그래서 어떤 흔한 표현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식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숲보다는 지금은 나무를 봐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그 사자성어로 각자 도생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전히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은 투자 수익을 거두기 어려운 시장이 계속 흘러가겠네요. 그래서 인덱스에 투자하기는 지금 굉장히 좀 어렵고 업종보다는 업종도 아니고 업종 내에 특정 종목을 찾아서 그러니까 더 수급 변수에 더 밀착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실시간 수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수급이 보인다. 지금까지 힌트맨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